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 2명이 어이없이 실격당하고 중국 선수들이 결승에 올라 논란의 중심이 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영국 출신의 피터 워스 ISU 국제심판입니다. 피터 워스는 이번 대회까지 총 3차례 올림픽에서 참가한 베테랑 심판입니다. 그는 지난해 9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심판으로 확정되었고 남자 경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피터 워스 심판은 2월 7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숏트랙 1000m 준결승에서 우리나라의 황대헌과 이준수 선수를 잇따라 실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두 선수 모두 레인 변경 반칙을 범했다는 이유였고 공교롭게도 두 선수가 탈락하면서 중국 선수 2명이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피터 워스 심판은 결승에서도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헝가리의 류샤오린에게 실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2위로 들어온 런츠웨이는 마지막 골인 순간 노골적으로 류샤오린을 잡아당기는 반칙을 저지르고도 실격 판정 없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국내 빙상 관계자들은 피터 워스 심판의 이런 판정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이 정도로 논란이 될 만한 판정을 내린 적이 없었고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초청을 받아 국내대에서도 여러 차례 심판을 봐왔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판정에 대해 중국의 심판 매술의 이야기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2월 8일 오전 중국 베이징 대회 메인 미디어 센터에서 쇼트트랙 판정에 항의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쇼트트랙 국제심판인 최용구 지원단장은 남자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에서 있었던 논란의 판정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고의적인 오심이다라는 팩폭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를 고의적인 오심이 아닌 정치적인 오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영국은 사이가 매우 안 좋기 때문입니다. 심판 매수설은 일본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일본 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고 한국 심판에게 뇌물을 먹이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한국 심판이라면 저는 일본으로부터 뇌물만 받고 판정은 일본 선수에게 불리한 판정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솔직한 국민 감정이죠. 그런데 피터 워스 심판은 심판 매수설이 거론될 정도로 중국 선수들에게 유리한 판정을 했습니다. 이에 저는 그가 누군가에게 어떤 지령을 받고 그런 판정을 내렸을 것이라는 의심이 듭니다. 피터 워스 심판의 정치적인 오심으로 인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역대 최악의 오심 대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영국은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얘기를 듣던 세계 패권 국가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영국이기에 이런 고단수의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터 워스 심판은 왜 유독 한국 선수들에게 그렇게 가혹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국이 한국에게 피터 워스 심판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번 계기로 한국에서 반중 정서가 확산되고 한국이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 편에 확실히 서주기 바란다는 뜻이겠죠. 문재인 정부는 외교 정책에 있어 전략적 모호성의 태도를 취합니다. 안보는 미국과 차질 없이 협력하면서 중국과의 경제관계도 잘 끌고 갈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 문재인 정부에게 영국은 한국을 끌어당기기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국의 흔들기 전략에 한국은 정수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흔들리다가는 결국 이용만 당하다가 버려지는 카드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미국의 충직한 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언제나 미국의 말이라면 동조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죠. 이를 통해 일본이 얻는 것은 일본산 제품을 해외 시장에서 별 문제 없이 잘 팔 수 있는 권리도 얻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기적으로 미국산 무기를 값비싼 가격으로 계속 사줘야 하는 의무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상 미국의 호구인 것이죠. 힘들게 수출해서 번 달러를 미국에게 무기 구입으로 그대로 갖다 바치는 꼴인 것입니다.
사실 낚시꾼의 눈에 잡힌 물고기는 매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투망 안에 있는 것이고 도망도 못 가기 때문에 회를 뜰지 매운탕으로 끓일지 결정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잡지 못한 물고기는 낚시꾼의 마음을 애간장을 끓게 합니다. 더욱이 미끼만 물고 도망가기만 하는 물고기는 더 애간장을 끓게 하죠. 미국에게 한국은 그런 애간장을 끓게 하는 물고기여만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처럼 충직한 개가 돼봐야 큰 혜택을 얻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미국에 달러를 갖다 바치는 호구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흔들리지 말고 지금처럼 전략적 모호성의 태도로 무소의 뿔처럼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로는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서 중립인 것처럼 가장하고 행동은 미국의 편인 것처럼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나라이고 차지하고 싶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협상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아내를 왼수라고 부르면서 첫사랑했던 여성은 때때로 그리워하고 나의 아내와는 차원이 다른 여성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잡은 물고기지만 첫사랑의 여성은 미끼만 물고 도망간 물고기이기 때문이죠. 이상 작가 존토였습니다.